보험 전문가 명심보험입니다. 우리나라는 국가에서 해주는 정책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자세히 다 모르기 때문에 보험을 이것저것 계속 가입을 하다 보니까 불필요한 지출로 이어지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국민건강보험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맞춰 개인이 준비해야 될 보험들은 무엇이 있는지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을 준비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만약 암이나 심장질환이나 뇌질환처럼 중대한 질병에 걸려서 병원비 지출을 많이 하시게 되거나 일을 쉬게 되면서 발생하게 될 소득 상실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을 대비하고자 준비하는 것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꼭 보험을 과하게 가입하지 않더라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기본적으로 받을 수 있는 국가 혜택들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상담을 하다 보면 국민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간단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은 국가가 법에 의해 시행되는 사회보험을 얘기하는 것이고, 실비보험은 개인의 선택으로 보험사에 가입을 해서 보장받는 민형보험을 얘기합니다. 강제성과 자율적이라는 부분도 차이가 나고, 국민건강보험은 소득과 재산 규모에 따라서 보험료가 부과되는 반면에 실비보험은 보장 범위, 나이 등 계약 내용에 따라서 보장이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국민건강보험은 한도가 제한이 없지만 급여 위주로 보장하고 비급여를 모두 자부담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실비보험은 가입한 시기에 따라서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비급여도 보장이 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럼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릴 수 있는 첫 번째 혜택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정특례제도인데요. 저희 명심보험 영상을 오랫동안 봐오셨다면 산정특례제도에 대해서 여러 번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산정특례제도란 진료비 본인 부담이 높고 장기간 치료가 요구되는 중증 질환으로 진료 시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을 경감시켜주는 제도인데요. 각 질병에 따라서 특례 기간이 다르고 본인 부담률도 다릅니다. 암의 경우 특례 기간이 5년입니다. 본인 부담률은 5%이고요. 다시 말해서 치료비가 5천만 원 나와도 5%인 250만 원만 내가 부담하고 4,750만 원은 국민건강공단에서 산정특례로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누릴 수 있는 혜택입니다. 단, 이 내용은 급여만 보장하고 비급여는 해당이 없습니다. 암뿐만 아니라 뇌혈관 질환과 심장 질환, 중증 화상, 외상 희귀 질환, 중증 난치 질환, 중증 치매, 결핵, 잠복 결핵까지 전부 산정 특례 대상자로서 국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급여와 비급여의 차이점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급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부분이고, 전액 본인 부담과 선택 진료비, 선택 진료로 이외의 세 가지는 산정 특례로는 혜택을 볼 수 없습니다. 비급여는 임플란트 같은 치과, 보철 치료나 성형 외과 수술 실력, 교정술 등 돈이 많이 들어가는 치료들입니다. 급여와 비교를 해보면 비급여는 내가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치료이고, 급여는 꼭 받아야 하는 치료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대 질병에 걸렸을 때 급여는 혜택을 보지만 비급여는 혜택이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게 민형보험으로 대비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국가 혜택은 본인 부담 상한제입니다.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건강보험 본인 일부 부담금 총액이 본인 부담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나의 연평균 건강보험료가 6분위에서 7분위에 해당한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320만 원을 초과한 의료비는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거죠. 치료비가 1,000만 원이 나왔어도 320만 원만 내가 부담하고 나머지 680만 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는 거죠. 소득 분위에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 본인 부담금, 임플란트, 상급병실 입원,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의 경증질환 진료료, 출산비 등은 제외하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국가 혜택은 재난저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의료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거나 재산이 7억 이하여야 하고 본인 부담 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 초과하면 신청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연봉이 2,400만 원인데 의료비 총액이 1,000만 원이라면 10% 초과했으니 기존 중위소득 50% 초과 100% 이해에 해당한다면 60%인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단 개인 민간보험금 수령액은 제외하고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보면 치료비가 많이 나올 수 있는 암, 노회, 심장질환 같은 중증질환은 산정특례 제도로 급여 90% 이상 지원받을 수 있고 본인 부담 상한제로 인해 나의 소득 수준에 따라서 일정 금액 이상 치료비를 쓰면 공단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둘 다 급여만 보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으로 인해서 비급여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민간보험금은 제외하셔야 합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일 때 어느 정도 혜택을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할 때에는 비급여 부분을 대비할 수 있게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너무 과한 보험은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럼 공적 보험 제도 3가지에 대해 알아봤으니까 이번에 민간보험이자 가성비 좋은 보험으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면서 최소한의 보장을 챙겨갈 수 있는 필수보험 3가지에 대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먼저 첫 번째 필수보험은 실손 의료비 보험입니다. 실손 의료비 보험은 환자가 부담한 의료비에서 본인 부담금을 제외하고 일정 금액을 돌려주는 상품인데요. 우리나라 가입자만 약 4천만 명이나 됩니다. 국민건강보험의 보완형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보험 중 하나입니다. 판매 시기에 따라서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실비로 분류를 합니다.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1세대 실비는 치료비 100%를 보장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원비가 1,000만 원이면 1,000만 원 다 받는다는 내용입니다. 안점으로는 현재는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가입자들의 평균 나이가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병력도 많아질 것이며 이 시기에 가입한 분들이 병원비로 청구를 많이 하게 되겠죠. 근데 이제 더 이상 신규 가입자는 없다 보니 보험료 갱신이 될 때 보험사는 손해율을 반영하여 보험료에 변동을 주게 됩니다. 50대 이상 분들은 보험료를 실손 의료비에만 10만 원 이상씩 내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보험료가 부담스럽다 보니 계속 유지해야 할지 정리를 해야 할지 고민이 된다는 질문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1세대 실비는 보장이 좋은 만큼 보험료는 비싼 것이 단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2009년 10월부터 17년 3월까지 가입한 건 2세대 실비라고 하는데 자기 부담률이 10%에서 20%가 있고 13년도 1월 실비부터는 재가입이 주기 15년이라는 게 생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13년도 1월에 가입하신 분은 15년 뒤인 28년 1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그 당시 존재하는 실비보험으로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17년 4월부터 21년 6월에 가입한 건 3세대 실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3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10%에서 30%가 나오고 21년도 7월부터 가입한 실비는 4세대 실비이며 자기 부담금이 20%에서 30% 늘어나며 재가입 주기도 15년이 아닌 5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즉 26년도 7월이 되면 자동적으로 5세대 실비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즘 논란이 되는 것이 5세대 실비는 자기 부담금이 50%가 되는 것이 아닌가 인데요. 5세대 실비는 비중증 특약일을 신설해서 연간 1,000만 원 한도에 통원일당 20만 원, 입원 회당 300만 원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률 50%에 외래는 5만 원이고 자기 부담금 및 미등재 신의료 기술과 일부 비급여 치료는 보험금 미지급 대상으로 분류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실비 보험이 가면 갈수록 보장은 줄어들고 대신 보험료는 낮추는 식으로 하여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보니 과거처럼 실비 보험으로 모든 걸 대비하고 다 보장받는다는 그런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실비 보험은 갱신형이기 때문에
80세, 90세까지 유지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후를 위해 실비보험을 보완할 수 있는 보험도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필수보험 두 번째가 종합보험입니다. 종합보험은 사망률 가장 높은 암, 심장질환, 뇌질환 같은 3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는 진단비도 가입할 수 있고 항암치료 특약 및 수술비와 배상 책임 등 여러 가지 특약을 한 번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암 관련 보장인데요. 왜냐하면 전체 응답자의 33%가 암이 걸렸을 때 치료비가 가장 부담이 된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했고요. 요즘은 암에 걸렸을 때 죽느냐 사느냐보다 치료비가 더 문제인 시대입니다. 암에 걸렸을 때 하게 되는 수술 중 하나인 다빈치 로봇 수술은 비용이 1,000만 원 이상 발생합니다. 양성자 치료는 1회당 100만 원 가량 들어가는데 20회 정도 치료를 한다면 2천만 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꿈의 치료라 불리는 중입자 치료는 5천만 원 이상 치료비가 들어가고 표적 치료제나 면역 치료 같은 고가의 항암 약물은 5천만 원 이상 치료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암에 걸리면 이러한 치료비만 내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치료를 하기 위해서 장기적으로 일을 쉬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소득 상실 리스크가 발생하겠죠. 게다가 좋은 치료들은 비급여 치료가 많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국가 혜택 적용도 거의 못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암 환자분들의 대부분의 치료 방식은 입원 치료가 아닌 통원 치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통원으로 처리가 되면 실비로 돌려받아 봐야 20만 원에서 30만 원 수준밖에 못 받게 됩니다. 따라서 암 진단비를 탄탄히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암은 일반암, 고해감, 소해감, 유사암 등으로 나뉘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일반암입니다. 일반암 진단비가 있다면 위암, 간암, 폐암 뿐만 아니라 고해감에 해당되는 뼈암, 뇌암, 백혈병도 보장이 되고요. 소해감에 속하는 전립선암, 자궁암, 유방암, 방광암까지 다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사암은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이렇게 4가지를 보장합니다. 그래서 일반암과 유사암 2가지 특약만 준비하면 모든 암들에 대해 대비가 가능하며 환자는 약관에 없는 미래암, 특수암, 희귀암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간혹 일부 회사에서 소해감을 일반암과 동일하게 지급하는 게 아니라 일반암의 10%, 20% 수준으로 차등 지급하는 것도 존재하고 유사암도 4가지가 아니라 6개, 7개로 늘린 회사도 존재합니다. 유사암은 일반암의 20%만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암 개수가 4가지인 회사로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특약은 하이클래스 비급여 암주 요치료비입니다. 왜냐하면 급여 치료는 어차피 산정 특례로 95% 치료비를 받을 수 있지만 비급여가 문제인 건데 저렴한 보험료로 비급여 항암 치료 부분을 대비할 수 있는 특약입니다. 연간 1회한으로 10년간 지급 대상이고 다빈치 로봇 수술, 감마 나이프, 화학 약물 치료, 표적 치료, 면역 치료, 중입자 치료, 양성자 치료, 세기 조절 치료 등을 다 보상받을 수 있고 연간 1회한이기 때문에 10년 동안 매년 표적 치료를 받았다면 5천만 원씩 10년이면 5억 원을 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암에 걸린 후 1차 연도에 암 수술과 항암 방사선 치료를 해서 보험금을 받았는데 6차 연도에 재발해서 또 치료를 했다면 보험금을 또 받게 되는 것이고 9차 연도에 약물 치료를 했다면 보험금을 또 받게 됩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기간 동안 전에 재발, 항암 약물, 항암 방사선, 암 수술 등을 하게 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으니까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하이클래스 암주 요치료비 이렇게 같이 구성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가 끝났다면 뇌와 심장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그 전에 먼저 아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19세 이상의 고혈압 환자는 1,300만 명 이상이고 당뇨병 환자는 557만 명 이상이며 고지혈증 환자는 1198만 명이고 비만은 1600만 명 이상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음주 등 전부 심장 질환이나 뇌경색의 위험 요인이 됩니다.
뇌졸중은 뇌혈관의 이상에 의해 발생하는 질환으로 뇌에 혈액을 공급하는 혈관이 막히거나 터지면 그 근처에 뇌의 영역이 손상돼서 신경학적 증상이 나타나는데, 뇌졸중은 혈관이 막혀 발생하는 뇌경색과 터져서 발생하는 뇌출혈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뇌졸중이 무서운 점은 갑자기 발생하는 것이 특징이고, 흔한 증상으로는 한쪽 팔다리가 마비되거나 감각이 이상해지거나 앞이 잘 보이지 않거나 말을 잘 못하거나 심한 두통이 오거나 의식의 장애로 깨워도 일어나지 못하는 등 내 가족까지 힘들어질 수 있는 질병입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흡연, 비만 등으로 관상동맥이 손상되면 동맥 경합판이 형성되면서 혈관이 좁아지게 됩니다. 이것이 갑자기 터지면서 생긴 피떡이 관상동맥을 막으면서 심장 근육이 혈액을 받지 못해 괴사되는 심근경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심근경색증 치료는 심혈관 조영술을 시행해서 혈전을 녹이는 치료를 하거나 혈관을 넓히는 심장, 혈관 스텐트 삽입도 있습니다. 스텐트 삽입도 어렵다면 가슴이나 다리에 다른 혈관을 빌려와서 관상동맥에 이식하는 관상동맥 우회수를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뇌와 심장 질환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보험으로 이 부분에 대비할 수 있는 건 뇌혈관 진단비와 허혈성 심장질환 진단비입니다. 부정맥, 심부전 등 가족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허혈성 심장 진단비로만 하셔도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 위험한 질병은 다 대비할 수가 있습니다. 뇌혈관 진단비는 I60 코드부터 I69 코드까지 포괄적으로 대비 가능하니까요.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같이 준비하시면 좋은 건 뇌혈관 수술비와 허혈성 수술비입니다. 심장혈관에 스텐트를 삽입술을 진행하게 되면 허혈성 진단비와 허혈성 수술비로 같이 받을 수 있고, 뇌질환도 스텐트 삽입술, 경동맥 내막 절제술, 혈관 성형술을 하게 된다면 뇌혈관 진단비 및 뇌혈관 수술비까지 같이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텐트 삽입술은 영구적인 게 아니라 오래될수록 내피세포가 증가해서 다시 막힐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럼 5년의 수명이 85%니까 10년 안에 수술을 2번 할 수도 있는 거죠. 진단비와 달리 수술비는 매회 지급이 가능하니까 여러 번 보장받는 것이 가능하니에 같이 구성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합보험의 암뇌심장질환 보장받을 수 있는 3대 진단비 관련해서 잘 준비하셨다면 이제 준비하실 건 수술비 특약입니다. 내년에 나오게 될 5세대 실비는 비중증 특약을 개설해서 한도는 낮추고 자기 부담 비율, 보험금 면책 사항은 늘린다고 하는데요. 13년도 이전 가입한 실비는 15년 재가입 조건도 없는데 금융당국에서 가입자에게 보상 후 계약을 해지하는 계약 재매입까지 시행한다고 합니다. 26년 7월부터 36년 6월까지 10년간 순차적으로 전환될 예정이라고 하니까 결국 실비보험으로 수술비를 모두 커버하는 게 앞으로 불가능한 시대가 되는 거죠. 실비는 갱신형이며 보장도 계속 변경되고 노후의 안전장치는 이제 실비가 아닌 수술비 특약이므로 비갱신으로 가입해서 대비하셔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종수술비를 메인으로 준비하시고요. 종수술비 중에서도 1에서 5종 수술비가 메인이 되어야 합니다. 범위가 넓고 가입 금액도 크며 급여 비급여를 다 보장합니다. 그리고 추후 급여 코드가 비급여로 바뀐다거나 비급여가 급여 코드로 바뀐다거나 현재 약관에는 없는 수술이 나오든 상관없이 수술의 정의에 부합하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엔대 수술비는 질병 분류 코드가 맞아야 하기 때문에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8종 9종 수술비는 수가 코드 부합이라서 비급여 수술은 보장이 안 되니까요. 1호종 수술비를 준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준비하면 좋은 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보험을 준비하실 때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은 반드시 함께 고려하셔야 하는 핵심 특약 중 하나입니다. 배상 책임 특약은 말 그대로 내가 타인에게 신체적 혹은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 법적으로 손해배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나 빌라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시는 경우 세면대 누수나 세탁기 누수로 인해서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 수리비 말고도 피해 보상까지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배상 책임 특약이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을 통해서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타인의 차량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예상치 못한 고액의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더욱 유용한 특약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에게도 필수적인 특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려견이 타인을 물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또한 보험을 통해서 보상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더불어 화재로 인해서 옆집 또는 인근 상가에 피해를 준 경우까지 보상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일상생활 중 발생 가능한 대부분의 민사상 손해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는 실속 있는 보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대부분의 상품은 사고당 1억 원 한도 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소액의 보험료로 상당한 금액의 법적 책임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효율적인 특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배상 책임 특약은 일상생활 배상 책임 특약이라는 이름으로도 불리고, 각 보험사의 실손 의료비 보험이나 종합보험, 상해보험, 운전자보험, 어린이보험 등 부가특약 형태로 함께 구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보험을 가입하실 때 단순히 질병이나 상해에 대한 보장만이 아니라 타인에 대한 배상 책임까지 폭넓게 대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근거로 해서 100점짜리 종합보험 설계 보여드리겠습니다. 20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면 90세까지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해지 환급금은 낮추고 보장은 강화된 무해지형 구조입니다. 또한 갱신 없이 계약 기간 동안 보험료가 동일하고 납입 면제 조건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3대 진단비와 수술비, 배상 책임, 가성비 특약 모두 다 준비를 하셔도 10살 남자아이 기준 57,640원, 20세 약 7만원대, 30세 약 10만원대, 50세까지도 약 20만원 미만으로 보험 준비를 끝낼 수 있습니다. 여성분들은 이보다 더 저렴하게 준비가 가능합니다. 암에 걸렸다면 암진단비 5천만원 지급받고, 뇌졸중에 진단받으면 뇌혈관 진단비 2천만원, 뇌혈관 수술비까지 한다면 추가로 1,0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검진하면서 용종 같은 거 떼면 30만원 받을 수 있고, 자잘한 수술부터 암수술 같은 큰 수술까지 포괄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경제적 위험이 올 수 있는 부분을 종합적으로 대비하실 수가 있고, 나의 병력 상황에 따라서 건강 고지형으로 가입을 한다면 약 20%에서 30% 정도 할인된 보험으로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 보험이 이미 있다면 여기서 진단비를 조금 줄이면 되고, 가족으로 혈관 쪽이 걱정되면 뇌, 심장 관련 진단비를 조금 더 올리면 됩니다. 암이 걱정되면 암 진단비를 늘리는 식으로 맞춤 설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소개해 드릴 세 번째 필수 보험은 정기보험입니다. 정기보험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기간 동안 사망에 대한 보장을 제공하는 보험입니다. 대부분의 정기보험은 10년, 20년 혹은 60세, 70세, 80세 만기 등 기간을 설정할 수 있어서 본인의 상황이나 가족 구성에 맞춰서 유연하게 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성장할 때까지 가장으로서 책임이 큰 시기라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충분한 보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럴 때 정기보험 특약을 통해서 사망 시 유가족이 경제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대비책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기보험은 종신보험에 비해서 보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기 때문에 같은 금액으로 더 높은 사망보험금을 설정할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39세 여성 직업급수 1급 기준 종신보험은 사망보험금 1억을 준비하기 위해서 27만 8천 원이라는 큰 돈을 내야 하지만, 정기보험이라면 약 1~2만원 수준으로 사망보험금 1억 원 이상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금이 필요한 시기는 자녀가 성인이 되고 나서가 아니라 자녀의 성장 시기 때 필요한 것이고, 자녀가 어차피 성인이라면 소득 활동이 가능하니까 부모님의 사망 보험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 정기보험으로 20년 납 20년 만기로 저렴하게 가입을 해서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만 사망금을 준비하는 거죠.
학생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59만 2천 원인데 초등학교 6년, 중고등학교 6년 계산하면은 8,5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옷도 사셔야 되고 좋은 음식도 먹이셔야 되고 남겨질 배우자 혼자 감당하는 것이 쉽지 않겠죠. 그러니까 돈이 많은 자산가가 아니라면 저렴한 보험료인 정기보험을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없으시고 자녀 계획이 없고 결혼 계획이 없다면 이러한 정기보험 혹은 종신보험 등은 필요가 없으니까 가입 안 하셔도 됩니다. 종신보험을 재테크로 착각해서 가입하시는 분들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러한 사망보험금이 나오는 보험은 재테크로 준비하는 보험이 아니니까요.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지출 요인은 보험 이외에도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보험은 저축, 재테크 아니라 불확실성에 대한 위험을 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는 내용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명신보험에서는 보험 가입하실 때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30여 개 이상의 생명보험, 손해보험, 여러 회사들을 비교 설계 및 약관 분석을 통해 보험에 대한 전반적인 컨설팅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댓글창에 상담 신청 링크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광고는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